통계 is wonder.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얼마나 될까? 가계 동향조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어만 봐서는 무슨 조사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번 영상은 가계 동향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계 동향조사란 통계청에서 매월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가계 경제 및 가계 수지를 진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 소득과 소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조사를 실시할까요? 매월 응답 가구에서 종이 가계부나 전자 가계부에 일일 수입과 지출 내역 모두를 직접 기입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조사인 전자 가계부 조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조사 담당자가 방문 또는 전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구를 조사하는지 궁금하시죠? 전국 일반 가구 중에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표본 추출 이론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약 7,200가구를 대표 가구로 선정하고 있답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이라고 하면 크게 경상소득,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며 가구가 생산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모든 소득과 기타 비경상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출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입 대가로 지출한 소비지출, 조세, 연금 기여금 등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 및 비영리단체 등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비소비 지출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7,200가구로부터 모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데요. 보도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계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와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MDIS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월 데이터를 쌓아온 가계 동향 조사. 과연 2021년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올해부터는 가계 동향 조사 공표 포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 포괄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전 가구의 30%를 초과했는데요. 21년 1분기 결과 공표부터 1인 포함 전체 가구로 확대하여 포괄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공표 포괄 범위로 소득 분배 지표 작성 기준이 개선되었는데요. OECD 7차 개정인 웨이브7에서 시장 소득과 처분 가등 소득 산출 시 사적 이전 소득과 함께 사적 이전 지출도 반영하였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표를 찾으려면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주제별 통계를 클릭하고 소득, 소비, 자산에서 가계 소득 지출, 찾는 자료의 연도별 목록에서 해당 통계표를 클릭합니다. 최신 자료를 원하신다면 가계 동향 조사 2019년 이후를 클릭하여 통계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계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에도 총 3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용 자료만 이용하거나 더 세부적인 자료를 이용하려면 원격 접근 서비스인 라스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RDC 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서비스 유형별,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가 다르므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의 시기열 비교 시 연도별 포괄 범위와 조사 방법 변경 등에 따라 개편 전후 지출 금액 자체의 증감 비교 등은 분석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찾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 주로 묻는 질문들을 보면서 나도 궁금한 점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질문, 가구당 월 평균 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득 및 지출 금액 자료는 해당 항목에 대한 내역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4가구 중 2가구만 각각 2,000원, 3,000원을 A 항목 구입에 지출한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은 5,000원 나누기 4가구 1,250원으로 산출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가계 동향에 계절성이 있나요? 가계 동향 조사는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상여금, 성과금, 지급 시기 및 명절 등이 어느 분기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득 및 소비 지출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죠. 이를 고려하여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이나 소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조사된 금액 자료는 명목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실질 금액은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명목 금액은 조사 시점의 금액으로 지출의 구성비 분석 등을 위해 활용하며 실질 금액은 기준년 2015년으로 고정시키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여 금액 변동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고로 연간 지출을 포함한 2021년 4분기 공표 자료부터 실질 금액은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네 번째 질문, 상대 표준 오차가 커서 이용상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동차, 가구, 에어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 또는 비경상소득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표본 규모가 크지 않고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코시스 통계표의 상대 표준 오차 크기에 따라 유의해야 되는 경우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상대 표준 오차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 군, 구 등 지역별 소득 및 지출 자료 분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전국 및 도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의 통계 자료 생산에 적합하도록 표본 추출 등 조사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시, 군, 구 지역별 통계 자료는 표본 규모 협소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매년 분기별 5월, 8월, 11월, 임년 2월에 공표합니다. 공표 일정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공표 후 자료 점검 소요 시간인 약 일주일 후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경제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가계 동향 조사. 올해 공표 포괄 범위도 확대된 가계 동향 조사가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